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시험 대비 가족 상담 제1회차 실전 문제풀이 전반부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입니다. 가족 상담을 공부 안 하셨으면 조금 힘들 수 있고, 가족 상담을 공부하셨으면,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약간 전공이나 아니면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쉽게 다가올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족 상담은 모델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모델에서 대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가족 상담에서는 모델 위주로 공부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문제가 공개된 문제 2014년부터 15년, 16년에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4회차에 공개된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정말 깊이 있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2번 이상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자,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는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에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투사적 동일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6번 문제 별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학자입니다. 클라인이 제기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클라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의 클라인이 바로 투사적 동일시 이런 것들을 제기했다. 자, 여기 2번이 바로 이제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한 개인이 여기서 끊어야 돼요. 특정한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대인관계 행동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행동이나 정서를 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하면은 과거 어린 시절에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를 대상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인이 누구냐면은 되게 이제 엄마가, 대상관계에 있는 엄마가 자녀들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정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나오죠. 이제 자녀의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하는 대인관계 행동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맞고요. 자, 5번을 먼저 볼까요? 아동기의 위협 속에서, 아동기의 위협 속에서 투사 대상자들이 된 아이들은 끊어요.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위협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투사적 동일시가 나타났잖아요. 투사 대상자가 됐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또 자녀들을 투사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적인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과 5번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좀 쉬워서 했고요. 투사적 동일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미묘하지만 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정해놓은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력하게 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를 뭐한다? 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4번, 투사적 동일시는 대부분 생애 후반부에 생긴 왜곡된 대상관계의 병리적 결과다. 왜곡된 대상관계의 병리적 결과인데, 투사적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관계는 인생의 초반에 우리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초반부입니다. 생애 초반부에 생긴 왜곡된 대상관계의 병리적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투사적 동일시와 연관된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해설해도 적시해 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계획기법은 뭐냐? 합류, 재구성, 재구성은 리프레이밍이라고 하죠. 재명명이라고도 하고요. 탈삼각화, 균형 깨기. 이 균형 깨뜨리는 것은 역기능적인 권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겁니다. 경계 만들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 증상을 호소하며 분가한 4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이 막내 경수입니다. 자, 가로 상담자는 경수에게 어머니의 신경증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부간에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자녀가 4명이 있다 그랬죠. 둘, 셋, 넷인데 자, 여기가 막내 경수가 됩니다. 막내 경수가 자, 여기에서 민감한 반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막내 경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상담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수에게 어머니 신경증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엄마가 지금 자동 반사적으로 4명을 불러들여요. 따라서 엄마는 이 아이들한테 융합적인, 정서적 융합적인 관계를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빠와 엄마의 부부의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의 관계도 소원하거나 갈등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삼각관계라 하고 그 삼각관계에 놓인 자녀들이 많은데요. 그 자녀들을 분리하는 과정을 탈삼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합류는 우리가 이제 조이닝이라고 해서 치료자가 가족들에 관여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관여하는 거, 인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합류라고 하죠. 구조적 가족 치료에 쓰는 거고, 자, 재구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가족원 간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가족원 간 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니까 가족원 간 사고의 전환입니다. 자, 균형 깨뜨리기는 역기능적인 권력이요. 역기능적 권력. 자, 힘이라고 하죠. 힘. 우리가 이것을 자, 그러한 균형을 깨는 겁니다. 균형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경계 만들기는 아시죠? 경계 만들기는 우리가 이제 밀착된 경계가 있잖아요. 밀착된 가족을 분명한 경계로 좀 거리를 두게 해야 되겠죠. 분리된 경계를 또 분명한 경계로 좀 더 친밀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 만들기, 구조적 가족치에 쓰는 기법입니다. 자,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28번 들어갑니다. 올슨의 서컴플렉스 모델이 있습니다. 서컴플렉스 모델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적응성 동그라미요.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6가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영리하게 공부한다면 적응성, 그러니까 서컴플렉스 모델은 올슨의 서컴플렉스 모델은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응성이고요. 하나는 응집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바로 뭘 했냐면 밀착된 경계, 분명한 경계,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가 있었죠. 밀착된 경계는 응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는 응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집성에 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응집성에 경계가 들어간다. 자, 이거 하나 알아놓고요. 자, 적응성을 물어봤잖아요.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6가지 하위 개념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암기법이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주리역, 명훈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리역, 명훈협. 자, 주리역의 주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이 있어요. 명시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훈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은 협상 능력, 협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세 자씩만 알아놓으시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가족 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부모의 자녀 훈육 방식, 가족원 간의 협상 능력, 가족 규칙의 명시성, 그 다음에 가족 외부 환경과 하이체 간의 경계 나왔네요. 경계가 답이 되겠죠. 경계는 응집성을 알아볼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셨죠? 자, 2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주리역, 명운엽 꼭 외우세요. 주리역, 명운엽은 적응성을 측정할 때 서컴플렉스 모델에서 적응성을 측정할 때 하위 개념 6가지입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족치료 모델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패턴이 많아요. 치료 목표 옳게 짝져진 것은입니다. 자,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의 구조,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스트럭처가 목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치료에 자아분화가 있는데요. 자아분화는 다세대적 가족치료입니다. 다세대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치감, 셀프워스의 향상은 경험적 가족치료, 경험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경험적 치료의 목표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탈삼각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세대적 가족치료입니다. 다세대적 치료는 자아분화 수준의 향상과 탈삼각화, 이것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의사소통의 성장 또는 의사소통이 일치형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가족치료 아니고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해결 중심 가족치료가 있네요. 김인수, 쉐이저의 해결 중심 치료. 해결 중심 치료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고, 전략적 가족치료가 있죠. 전략적 치료도 마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증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 치료까지 해드릴까요? 자,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문제적 이야기를 대안적 이야기로, 대안적 이야기의 창출, 자, 창조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을 이야기 치료의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앞에 있는 29번 문제보다 좀 더 좋습니다. 학자 또는 가족치료 모델과 가족치료 목표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앞에가 MRI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조르메니나지 학자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 학자고요. 보엔 학자입니다. 자, MRI 모델은 가족 내 지속되는 악순환적 피드백 고리, 이것을 개선을 하고요. 증상을 제거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했어요. MRI 모델은 전략적 가족치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가족치료에 속하는 것이다. 전략적 치료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증상 제거라는 말을 해드렸죠. 증상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순환적 피드백 고리의 개선이란 말 있잖아요. 피드백 고리, 우리가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그 피드백 루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바로 MRI 모델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억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볼솔메인 나지는 맥락적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그냥 맥락적 치료라고 쓸게요. 자, 맥락적 치료로서 관계윤리, 가족원의 관계윤리, 그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성, 관계윤리, 윤리적인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맥락적 가족치료입니다. 자, 가족원들의 재접속을 통한 관계 개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개선. 자, 가족원들의 재접속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맥락적 가족치료에서 용서, 관대함, 가족원의 용서와 가족원의 관대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접속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서와 관대함,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게 하는 건 맞습니다.
니은 지문 알아놓으시고 별표. 헤일리입니다. 가족의 잘못된 위계 질서의 수정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전략적 치료에 헤일리가 나오죠. 전략적 가족 치료에 헤일리 모델이 있는데 헤일리 모델은 위계를 강조했어요.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위계 질서를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개선이라 했습니다. 자, 가족이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걸 개선하는 게 뭐냐? 바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많이 본 거죠. 구조적 치료에서 자, 가족의 구조가 문제가 돼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개선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치료가 됩니다. 보혜는 아니에요. 보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자아분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탈삼각화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민수에게 준 과제가 있네요. 계획기술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실현, 균형 깨기, 경계 만들기, 역설적 지시, 문제 외제화가 있습니다. 결혼 후 분가한 민수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네요. 상담자는 민수에게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부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게 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했으나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로. 상담자는 대안으로 민수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모에게 사사건건 의논하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모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인데 더 요청하라네요. 자녀 민수한테. 자, 그리고 사사건건 의논하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 우리가 패러독스컬,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적 지시라고 합니다. 동의어가 증상 처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증상 처방 역설적 지시 찾으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자,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현은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enactment라고 하죠.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 외제화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치료의 기술입니다. 이야기 치료의 기술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문제의 외제화, 문제의 외현화와 동의어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은 뭐냐라고 했어요. 의사소통 가족치료가 있어요. 베이트슨, 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자, 가족 구성원들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느 시점을 택해서 그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여기서부터 가로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자기의 인식에 따라 사람들을 배열해 나가는 비언어적인 기법이랍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가족 조각이 바로 이거예요.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 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식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가족 조각은 신체적 위치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를 조각하기라고도 합니다. 조각하기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3번 조각하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역할 누리는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것. 재구성은 아까 했죠. 네, 가족 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거. 탈삼각화 했고요. 투사놀이는 우리가 집단에서 배웠죠.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쓰는 겁니다. 투사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탓으로 투사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람은 내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투사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역할놀이, 역할극이라고 하는 것을 겹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쓰는 겁니다.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 내용은 어떤 가족치료 모델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치료자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행동을 발견합니다. 행동의 동그라미, 그걸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행동에 초점을 맞추네요. 행동에 초점을 둔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문제를 지속시키는 행동이 변화될 때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행동이 변화될 때 행동 변화, 그것이 문제 해결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나왔습니다. 증상이나 문제는 혼란되거나 불명확한 위계 질서가 나왔습니다. 질서에서 일어난 산물로 끊어요. 증상을 유발하는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차단시키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의사소통의 유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키워드 들어갑니다. 증상이란 단어 나왔고, 위계질서란 단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란 단어도 나왔어요. 의사소통이란 단어 나왔죠? 네. 따라서 증상, 처방 이런 거 생각나야 돼요. 위계질서가 문제다. 잘못된 위계질서가 수정해야 된다. 의사소통의 변화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 네, 전략적 가족치료가 됩니다. 전략적 치료는요, 정서, 사고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증상이란 단어나 위계질서란 단어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치료거든요. 네,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씩 포커스를 잡아드렸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4번 문제 경험적 가족치료에 보면 이게 있죠. 빙산 탐색. 자, 다음 중 어느 탐색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행동과 대처 방식의 탐색, 감정에 대한 탐색, 지각에 대한 탐색, 기대에 대한 탐색, 자아에 대한 탐색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빙산이라고 하면 빙산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해보자겠죠. 행정지대 열자, 행정지대 열자 이렇게 해보자겠잖아요. 자, 밑에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자가 바로 뭐예요? 아주 가장 심연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이 됩니다. 첫 번째가 행동이고요. 두 번째가 저기 있는 감정이 됩니다. 감정. 그 다음에 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 기대감이 됩니다. 기대. 그 다음에 열망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자아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각이란 단어가 눈에 띄죠. 지각. 지각은 주관적인 생각. 우리가 보통 생각을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지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대,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아는 정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적인 영역이 가장 밑에 심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답이 보일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생각의 별표. 어떤 가치관이 가치관의 동그라미 별표. 힘들게 하는지요? 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지요?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지요? 나의 잘못된 사고나 섣부른 판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말씀하세요. 네, 지각에 대한 탐색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에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정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3번이 답이 되고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 체킹해 놓으세요. 34번 체킹하시고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해결중심 가족치료 모델의 기본 원리입니다. 해결중심 가족치료 모델의 기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강점이나 자원, 증상까지 치료에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복잡한 방법 싫어해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효과가 있었어? 그거 해. 효과 없었어? 그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이 망가지지 않으면 굳이 고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해결중심가족치료의 3대 철학이라 하는데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과거에 초점 두는 거 아니에요. 현재에 초점을 두고요. 초점은 현재 초점이고 지향은 미래 지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네, 탈규범적이고 탈이론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험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탈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탈규범적이란 말과 동의어가 비규범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비규범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지문 잘 알아놓으시고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질문들이 쭉 나오네요. 그 질문들이 또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십시오. 5개의 질문이 세팅됐고 사례입니다. 다음 연결 중에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관계성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 귀적 질문, 대처 질문 모두 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쓰는 겁니다. 해결 중심 치료 모델의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경 씨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가정하고 제가 아버지께 보경 씨 문제가 해결될 때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했어요. 자, 보경 씨와 지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관계성 질문 맞습니다. 밤새 기적 동그라미 무슨 질문? 기적 질문입니다. 자,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까지 지탱해 오셨나요? 어떻게 극복해 왔냐? 대처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기 전에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이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 자, 기적 질문 아니고요. 1점에서 10점 점수가 나왔죠. 1점에서 10점 중에 문제의 정도를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척도 질문이 오답 노트입니다. 점수와 수량하는 게 척도 질문이에요. 자, 답을 해결하죠. 1번이 답입니다. 36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개념인데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별표 치시고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는 경직된 경계입니다. 분리와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가족 항상성, 순환적 인과성, 정적 완료, 비총합성입니다. 자, 경직된 경계 갑니다.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융통성이 없고요. 다른 체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맞아요. 반대말은 밀착된 경계고요. 가족의 항상성입니다. 체계로서의 가족은요. 구조와 기능에 여기서부터 가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순환적 인과성, 가족 내 한 성원의 변화는 다른 성원이 반응하게 하는 자극이 되고 이 자극은 다른 가족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순환적 인과성 맞습니다. 자, 정적 완료가 나왔는데요. 체계의 행동 수정과 관련되며 이는 긍정적 완료라고도 한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적 완료와 부적 완료, 정적 완료와 부적 완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정적 완료는 플러스가 플러스로 또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수정과 연관성이 없어요. 수정이 되는 것은 부적 완료거든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자, 이거는 체계 행동 유지입니다. 체계의 어떤 유지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적 완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체계의 수정입니다. 체계가 교정된 거예요. 체계가 수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해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체계가 안정지향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체계가 안정지향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부적 완료입니다. 정적 완료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걸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적 완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체계가 안정지향적으로, 즉 플러스의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부적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4번 지문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총합성입니다.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그래서 총합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 비자를 써서 비총합성이라 한다 그랬죠. 3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8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족 상담의 원리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문제로 지목된 가족원, 우리가 이것을 IP라고 하죠. IP. Identify Patient라고 해서 문제로 지목된 가족원에게 초점을 두어 사례를 개념화한다? 아닙니다. 가족 상담, 가족 치료는요. 가족 전체입니다.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어서 사례를 개념화해야 됩니다. IP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 알아놓으시면 돼요. 왜냐? 가족 치료는 체계이기 때문에, 가족은 시스템, 체계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보다 현재의 별표, 현재 일어나는 양상을 다루는 것이 가족 상담의 원리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다른 입장을 경청하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촉진해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가족 상담의 원리로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사례 개념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부 13문제입니다. 나머지 12문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